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시장이 산 넘어 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일본의 보복성 이슈까지 시장 흐름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분석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 나와 계시는 김상현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나라 현재 시장 흐름 좋지 않은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현재 큰 이슈가 있죠. 일본과 외교적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인데,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그런 건지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한 주간 그리고 네. 또 오늘까지 네. 지금 가장 핫한 그쵸. 이슈가 일본 네. 통상 분쟁인데 일단 증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 네. 반일 감정, 그쵸. 애국심 이제 이런 불매 것까지 운동. 그쵸. 타오르게 해서 지금 불매 운동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네. 아사히를 안 먹으려고 네. 하이트 진로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그쵸. 어떤 종목이 있어요, 이 와중에. 하이테크 같은 볼펜 안 쓰려고 모나미 급등하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제 이러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유니클로 해가지고 신성통상까지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진짜 불면동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경제 콘텐츠니까 네. 일본이 뭐 나쁘다 잘못했다 이제 이런 건 좀 배제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왜 왔는지 네. 앞으로 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또 거기다 개인적인 생각까지 조금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일 통상 분쟁이 좀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정치적인 보복성으로 수출 규제 카드를 좀 일본이 내밀었죠. 네. 그 규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좀 미리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난 그 계기가 다들 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1965년에 이제 한국이랑 이제 일본이랑 청구권 협정을 맺었는데 네. 이 청구권 협정의 내용이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서로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하고 그에 대한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한테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를 또 차관으로 제공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 협정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2018년 10월 30일에 그 일제 강제징용,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일본 네. 기업인 그 신일철주금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냈는데 네. 대법원이 이제 이거 한 명당 1억씩 배상을 하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금액이 크진 않아요. 한 명당 1억이면 사실 크진 않죠. 네, 크진 않은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1965년에 그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제 바보도 아니고 이런 배상 판결을 내린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일본이 이런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인정하지를 않고 있고 강제징용이란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네. 이 협정 내용에는 일본이 부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너네 기업이 개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적인 문제다라고 이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네. 이제 배상 확정을 내렸죠. 네. 근데 이제 일본은 이게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랑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그렇죠. 일본 정부가 이제 이걸 쓸 명분으로 이런 수출 카드를 뽑게 된 거죠. 네. 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치사하고 치졸하네요. 네, 그렇죠. 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정치적인 보복성으로 수출 규제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먹힐까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성공적인 전략으로 네. 됐다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규제 내용은 어떤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나요? 네, 일단 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또 네.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의 수출 간소화 우대 수출 간소화 우대 조치에서 네. 그거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뺀 거죠. 수출 간소화는 이게 보통 이제 수입 수출 무역을 할 때 허가 받고 넘기고 세금 내리고 이런 걸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이런 조치였는데 이거를 빼버리고 90일간의 이제
기간이 걸리는 네. 이런 좀 번거로운 작업이 됐어요. 그쵸. 번거롭게 됐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이게 세 가지 이게 어디다 쓰는 거냐 그러면은 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거의 독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소재는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음. 그다음에 반도체 그 패키징, 그다음에 전기차 경량화,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제 이런 데 쓰는데 일단 뭐 이런 것들을 뭐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도 뭐 ENF 테크놀로지가 있긴 한데 네네. 일본이 90%를 장악하고 점유율이 크네요, 있으니까 그러고. 사실상 그렇죠. ENF 테크놀로지가 하는 거는 거의 없다 어허. 하는 거고, 이제 리지스트는 이제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 재료로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고, 네. 이것도 많네요. 근데 반도체 그러네요. 기판 포토 마스크 제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제 이게 램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급등했었는데, 이 감광액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네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동진세미캠도 이 감광액을 만들고 네.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반도체 공정이 EUV라는 게 있고 DUV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죠? 삼성전자가 예전에 DUV가 조금 이게 우리가 이제 빛을 쏘면은 퍼지는 빛이 있고 일자로 나가는 빛이 그쵸.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공정을 할 때는 최대한 얇고 집중해서 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오. 빛을 모아주는 네네. 역할을 하는 액체예요. 근데 이게 DUV는 조금 EUV보다는 조금 넓어요. 빛의 네. 반경이. 실제로 이렇게 넓진 않지만은 엄청 확대했다 했을 때 이만큼 넓은데, EUV는 이거를 완전 조여주는 건데, 동진세미캠에서 하는 거는 DUV 조금 예전 거. 그다음에 요즘 최신적으로 하고 있는 EUV는 여기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기술 개발하는데 10년 정도 걸리는 일이라서 10년. 예,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이 클 건데, 음. 오늘 동진세미캠이 조금 오르고 있던데, 네네. 사실 동진세미캠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동진세미캠은 EUV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정확하게는, 정보로 네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칭가스. 에칭가스. 그 애칭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네. 그 반도체를 그 식각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식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반도체를 뽑아내면은 거기에 굉장한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데 그거를 다 씻어내는 것들 하는 일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불화수소 이제 이런데, 불화수소. 이것도 일본이 70% 가지고 있고, 점유율이 정말 크네요. 예,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후성이 하고 있긴 합니다. 후성이 하고 있고 이제 대만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에칭가스랑 이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을 굳이 안 써도 네. 시간이 좀 투자를 하면은 대만이나 유럽, 북미 이런 곳에서 대체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감광액. 감광액. 예. 그래서 오늘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급등하는데 후성은 3%밖에 안 오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이제 정확한 정보를 가고 있다는 건데, 아직은 동진세미캠 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영어로 EUV, DUV 나눠서 그쵸, 설명을 그쵸. 드렸잖아요. 네. 동진세미캠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감광액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어찌됐든 이 세 가지 물건을 수입하기 힘들어졌다라는 거. 이게 수출 규제 내용입니다. 네, 저희 수출 규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이 꼭 필요한 품목들이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선 좀 반도체가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이거든요. PI 필름, 그다음에 리지스트, 감광액이라고 하죠. 그거랑 에칭가스 이렇게 세 개의 품목을 좀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뭐 물론 안 좋긴 하겠지만 어떤 영향인지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자본이라는 것을 일단 빼고 네. 실제로 기술적인 거랑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덧붙여지는 내용이 없이 네.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한국에서 솔직히 아주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주 나쁜 것은 아주 아니고, 나쁘진 않지만 나쁘긴 한 거죠. 일단 뭐든지
없던 게 생기면 안 좋아요. 네네. 일단 없던 게 그쵸. 생겨서 안 좋기 때문에 좀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음.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게 일단 반도체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 좀 여기저기 좀 곡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쵸. 힘들다, 상황이 안 힘들다 이렇게 좋죠.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비상이다, 심각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터뷰 내용을 좀 참고를 했는데 네네. 일단은 없던 규제가 생긴 거라서 당연히 처음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생산을 좀 늘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재고가 2달치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 얼마 없어요. 2달 정도 지나면은 이 소재가 부족해서 반도체를 못 만드는 이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지 완전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게 뭐 멍청한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려고는 다 벌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달치 재고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조금 장사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굳이 생산량을 안 늘릴 거예요. 오. 지금부터라도 생산량을 조금 줄여가면서 앞으로 네. 있을 피해를 조금 줄여가면서 음. 또 이게 수입이 완전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90일 동안의 기간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부터 세네 달을 버티면서 그 세네 달 뒤, 90일이 걸린다는 건 지금 주문하면 90일 뒤에 온다는 거잖아요. 3달 뒤에 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세 달 뒤에 필요한 만큼을 지금 당장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만들 거 지금 바로 예상해서 바로 주문하면 그쵸. 됐었는데 이게 아니고 세 달 뒤 거를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장 예측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얼마나 만들어낼지 계획만 잘 세우면은 네. 솔직히 뭐 반도체 생산에 크게 타격을 입는 건 아니긴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좀 뉴스를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솔직히 별다른 대응은 지금 없어요. 지금 별다른 말은 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건너간 거.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일본에 건너가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나라와 나라가 된 건데 한 나라의 그 기업이 회장이 가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솔직히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건 없고 이제 뭐 앞으로 상황이 어떠냐 이런 거 한 번씩 점검하러 갔을 거고. 네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를 했죠. 이거 홈페이지가 아니고 그 문서를 통해서 네네. 그 거래처에다가 다 보냈는데 물건 생산에 크게 차질이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네. 이제 이런 편지들을 좀 보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은 재고가 있어요. 맞아요. 네, 재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일부러 재고를 남기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 미리미리 좀 쌓아두는 건데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그리고 또 디램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오히려 디램 가격이 반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죠. 그 중동에 유전 하나 터지면은 유가 급등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은 디램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 네.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상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기회에 재고를 조금 100%의 가격은 아니지만은 한 7, 80%의 가격에 재고 물건을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SK 하이닉스 재고를 털어가면서 지금 남아있는 또 소재로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 기업, 그러니까 조립, 패키징 업체에서 나쁠 게 없을 것 같고 네. 대신 조금 밑에 있는 반도체 업종들은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어차피 위에 돈이 많은 회사일수록 미래에 대한 대비도 짱짱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좌중국 우일본이라고 네. 왼쪽에 중국을 끼고 있고 오른쪽에 일본을 끼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지금 중국한테 이미 한 대 맞은 적이 있잖아요. 그쵸. 사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롯데에 맞는 거 보고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대응책을 가만히 해놓지 않을까. 구경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요만한 기대감에 했겠죠. 삼성전자랑 했을 하이닉스면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재고도 네. 많은 거 보고 또 별다른 대응이 없는 거 보면은 충분히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 거기에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될 건 좀 바뀌는 계기가 돼야죠. 그러니까 네네.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물건을 수입할 때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도가 높으면은 이렇게 한 대 후드를 맞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새겨두고, 이건 사드 때도 다른 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네네. 올해 또 똑같이 이렇게 반복될 일은 없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국산화하는 여러 가지 대비책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번 이슈로 뭐 단기적으로는 의존도가 높은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항상 그래도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라는 교훈이 생긴 셈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거는 그렇게 큰 나쁜 영향은 아니다. 사실 나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예, 관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한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장기적이라는 게 시간이 네. 보통 장기라는 것들은 어느 5년에서 정도인가요? 10년 정도가. 5년에서 예, 10년. 5년에서 항상 그 금융에서 그 주식 투자 말고 단기는 1년이고 중기가 3, 4년이고 장기는 5년, 10년이에요. 네. 주식은 거꾸로 거기 연을 빼고 1을 붙여야죠. 1일, 그렇죠. 3일, 5일 네, 맞아요. 이렇게 붙여야 되지만은 네네. 보통 금융에서는 이게 연수로 1년, 3년, 10년, 5년 이런 것들을 좀 나눠지는데 네. 일단 일본이 별로 이득 볼 게 없다. 그러니까 이득 볼 거는 있긴 있겠죠. 근데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들은 이런 수출 규제 품목이라는 게 네. 지하 자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본 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점령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걸릴 뿐. 네.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그 지하 자원 그 미국한테 그 걸었던 거 갑자기 히토류요? 네, 히토류. 네. 그거를 규제한다 했을 때 그거는 땅 파야지만 나오는 거니 만들 수 있는 게 그쵸, 아니니까. 광물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쥐고 있고 또 중동 국가에서 기름 안 판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맞는데 네. 일본에서 만드는 것들은 이게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체가 기술만 나오는 있으면 거죠. 네. 기술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은 이렇게 뒤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선도 국가인데 네. 시간이 지나가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제 정부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네. 그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뭐 이런 것들 기술 개발을 위해서 1조를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1조씩 투자를 이미 했다라고 해야 돼요. 했다. 사실은 이렇게 발표가 났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발표가 났으면은 내일 당장 자금 집행해서 돈 줘버리고 저희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앞으로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여론으로 그냥 정부가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수소차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돈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실제로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만 지금 반도체에다가 진짜 돈 쓰고 있는 거 말고는 정부가 쓰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뭐 정부가 돈 쓰는 게 저희가 뭐 커피숍 가가지고 카드 긁는 것은 금방 긁는 건 다르죠. 아니겠지만은 네네. 빠르게 해가지고 자금 집행했다 뭐 아니면 하려고 지금 열고 다 올렸다 진행 중이다 이렇게까지 해야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시장에 도움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본한테 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돈만 들이면은 충분히 그 기술 너네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장기적으로도 좋을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좋다고 하는 제 관점은 일본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인데, 네. 정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은 뭐 우리나라가 만들 수 없으니까 삼성전자 혼자서 하기에는 좀 벅차요. 왜냐면 그쪽도 지금 쓰기로 한 돈이 있을 거고 여기저기를 하기를 있는데 네. 또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일지 안 되는 사업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좀 적자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기업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부랑 기업과 이런 시너지 효과만 잘 난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장기적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게 교훈을 줬다. 수출 의존도 너무 높이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얻는 기간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뭐 일본도 크게 이득 볼 게 없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장단기적 영향까지 저희가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오늘 사실 시장 흐름이 좀 많이 좋지 않아요. 네. 시장이 많이 어렵고 많은 전문가분들, 많은 투자자분들 힘든 시간 함께 하시고 계신데, 오늘 일단 세 개 종목 분석을 갖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저 세 개를 갖고 왔는데 오늘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안 떨어져서 다행이고. 생각보다 안 떨어지지만 그래도 좋진 않죠. 네, 좋진 한번 않습니다. 빠르게 대응을 해볼게요. 네. 어떤 종목이죠? 일단은 유테크입니다. 네, 유테크. 자, 유테크는 제가 살짝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디스플레이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많이 나쁘진 않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좀 빠르게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왜 많이 안 좋지 않냐고 그러면은 0.7%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0.7%. 지금 저희 시장이 언제 이렇게 됐나요? 0.7%가 이렇게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단은 그 0.7%가 왜 좋은 거냐면 이거부터 보고 넘어가시죠. 네. 코스피에서 56개 오르고 816개 떨어지고 있고 네. 코스닥에서 115개 오르고 있고 1154개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보다 상승 종목이 많아졌네요. 네. 방송하기 전에는 150, 140개가 앉아있는데 지금 170개 정도로 됐네요. 근데 여기 200개가 채 안 됩니다. 지도를 그래도. 보시면은 빨간색을 눈으로 셀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손에 꼽을 수 있겠네요. 네, 코스피는 안 보이네요. 네, 어디 있죠? 코스피가 여기 더, 있나요? 네, 더 좋지 코스피 않네요. 유튜브 보니까 빨간 거는 아마 불매운동 반사기 네, 그런 거라고 것 딱 같아요. 유통일 것 같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우리나라 힘들다. 네.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 조금 봐볼게요. 네. 유테크 한번 볼까요? 일단은 저 분석하는 내용 순서대로 예전에 네. 하던 대로 네.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기업 분석하려고 하면은 여기 네. HTS에 기업 분석을 쳐야겠죠. 그렇죠. 기업 분석을 쳐서 딱 들어오면은 기업 개요부터 기업 개요부터 보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네. 봤을 때 여기 내려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금형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지만은 지금은 모바일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지금 여기저기 별로 여기 왼쪽 보시면 지금 관리 종목 지금 붙어 있어요. 네.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유테크뿐만 아니라 지금 네. 혹시 관리 종목을 보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개요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매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좀 주주 같은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통 보시면은 상품 매출보다는 여러 가지 나머지들이 많은데 매출이 75%고 매출 구성의 제조가 75%고 에코 에너지 부분이 25% 정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재무제표로 넘어갔을 때 빨간색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검정색보다 빨간색이 많아요. 단기순이익이 4년 연속 네. 4년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고 이거 분기네요. 잘못 연간으로 바꿔서 이거는 3월과는 제외하고 16, 17, 18년도 봤을 때 3년 연속 지금 적자고 올해도 지금 적자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로 제가 넘어가야겠죠. 재무상태표로 넘어가서 밑에 있죠.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에서 네. 재고자산을 빼면은 130억이 딱 있네요. 130억에서 유동부채 330억을 빼면은 200억이 모자라네요. 지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진 돈보다 빚이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금방 망합니다. 곧 망할 거고. 이게 관리 종목이 붙은 이유도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10억 원으로 네. 아주 예전에 뉴스 나온 것 때문에 관리 종목을 맞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적자 부채가 많을 때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현금 흐름표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렇죠. 거기서도 희망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왜 가져왔고 하냐면은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방송에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뭐 흑자 기업 뭐 이런 기업들 말고 네. 사실상은 적자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죠.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네네. 없고 이제 다시 차트로 좀 넘어가 보면은 차트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캔들 볼륨으로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6개월치만 한번 6개월이면은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딱 봤을 때 네. 두꺼운 캔들이 이쪽에 있네요. 있네요. 근데 이쪽에 있지만은 여기 수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 하나 뚱뚱한 있어요. 양봉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예, 일자로 선 하나 걸어놨는데 네.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점 하한가예요. 음. 예, 점 하한가를 맞은 적이 있어요. 네. 점 하한가를 맞은 게 3월 달이었고 네. 그럼 그 뒤로부터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 점 하한가를 맞은 게 그때가 감사철이었죠. 그렇군요. 예, 아주 감사제가 네. 많은 날이었는데 그때 관리 종목으로 이제 그 상장 폐지 사유 거기에 좀 근접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점 한가를 맞고 이제 그 뒤로 그냥 이제 의미 없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뚱뚱한 캔들 기법으로 봤을 때도 이미 지지점은 한번 깼어요. 네네. 여기서 지지선이 나와야 되는데 5월 달에 깼고 그 뒤로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여기로 넘어갔어야 했는데 못 넘어가고 네. 이 캔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위에가 저항선이거든요. 여기가 저항선인데 네. 이 최근에 보시면은 딱 여기까지만 왔다가 못 가고 다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뚱뚱한 음봉을 만들어 버렸죠. 네. 그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원리에 의하면 뚱뚱한 음봉 밑에 있는 것들을 사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말씀하셨었죠. 결론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도 접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 대응이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네네. 일단 지지선 다 깼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다른 종목 오늘 다 박살날 때 오늘 좀 덜 박살나 오늘 안 빠지고 1.4%나 오르고 있는데 무려 네네. 오늘 같은 날 좀 빠져나오는 게 반 정도는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반등이 나와도 1,700원이에요. 여기 위에서는 깨진 지가 오래 여기 밑에서 나올 거고 제가 봤을 땐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정말 반등할 가능성이 없는 거냐? 그러면 그 체킨스 오실레이터까지 한번 보시죠. 볼까요? 체킨스 오실레이터가 제가 안 열어놨죠. 여기서 거의 네. 이 제 키움을 잘 안 쓰는데 키움 모멘텀에 있네요. 네. 예. 키움 모멘텀의 치킨스 이거 오실레이터. 보시면 여기에 아주 바닥을 그렇네요. 뚫어버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등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갖고 계신 분들도 절반 이상. 그 다음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시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이 그나마 올라오면은 지금 일단 터시고 나서 올라오면은 그때 올라도 1,700원이니까 그때쯤은 정리하고 가시는 게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우리나라 오늘 말고 원래 좋은 종목 많으니까 네. 오늘 같이 세일하는 날 잘 노려가지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유테크 종목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절반 정도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 꼭 하시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미보유자는 접근 금지, 관심도 가지지 마시라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테크 종목까지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은 오스템입니다. 오스템. 네, 이 종목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자동차 부품 네. 회사고 네. 저희 그 기업 분석 다시 이제 넘어가 보죠. 오스템 종목 볼게요.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서 네. 코스닥 제조 자동차 부품 이제 회사고요. 네. 쭉 내려보시면은 지분이 한 24% 정도가 묶여 있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주주주 써 있는데 특징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냥 대체적으로 네. 최근에 그 바흐라는 안마의자 사업을 진출했습니다. 바흐라는 안마의자. 네. 네. 바흐 혹시 안마의자 아십니까? 저는 사실 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마의자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 몸친구요? 네. 저도 몸친구 말고는 바흐는 몰라요. 이제 뭐 시작했다고 하니까 많이 안 알려졌을 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18년 3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했대요. 네. 매출은 안마의자 판매업체 판매상에 따라 유동자일 것으로 사료됨 나오는데 일단은 그래요. 바흐 좋다 하고 넘어가 보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 기호를 넘어갔을 때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거의 자동차 부품 매출이 90%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로 이제 넘어갔을 때 이제 위에서부터 슬슬 봐야겠죠. 매출액이 16년, 17년, 18년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다가 적자가 됐고 네. 당기순이익도 줄어들다가 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매출 재무제표도 별로 좋지 않다.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로 넘어갔을 때 자산도 유동자산이 900억, 재고자산이 100억, 이렇게 800억 남았는데 유동부채가 1000억 가까이 돼요. 네. 그러니까 부채가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좀 오버하게 있다. 이 정도만 보고 네. 그러면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밑에를 보시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매출은 잘 나왔는데 그 바흐라는 친구 때문에 돈을 좀 쓴 것인지 아니면은 뭐 매출 원가에 대해서 부담이 생긴 건지 네. 이런 뭐 다른 뭐 영업 이외의 부분에서 조금 손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 분석상 뭐 특별히 좋거나 나쁘거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기본적 분석은 항상 이렇게 특별히 좋은 게 있을지 없을지만 체크하고 이제 네. 넘어가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차트로 다시 차트를 와서 볼게요. 눈에 띄네요. 네, 뚱뚱한 친구가 딱 보이죠? 그쵸. 저기서 딱 보이는데 네. 보니까 이 오스템은 이때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이 뉴스를 뒤져보니까 특별한 뉴스가 없었고 네. 저 캔들이 왜 나왔냐? 아마 2018년 3분기 이후에 뭐 안마의자 관련해서 무슨 뉴스 이슈가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뭐 자동차 뭐 이슈에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별다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왜 설명드리냐고 하면은 그 뚱뚱한 음봉에서 밑에서는 절대 사지 말아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번 갖고 와본 거예요. 사실 네네. 다른 뭐 이슈가 있던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를 차트를 다 빼고 어느 정도 빼야 돼?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면은 여기까지죠. 그쵸. 이렇게 보면은 급등했다가 한 5일 선까지 조정받고 네. 이제 받는 구간이겠구나 라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급등했던 것이 여기쯤 오면은 사야지 라고 한 분들의 결과입니다. 이게 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 뚱뚱한 음봉에서 사지 말라 그러냐면은 네. 여기서 수익을 낼 만한 사람들을 다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다 털은 거예요.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털었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잡아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절대 사지 말아야 한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언제 사냐고 말씀드렸냐 그러면은 6개월이 지났거나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사야 된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여기 빼고 그러면은 최근에 거 가격이 엄청 위에 머니까 최근에 최근에 거 거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5월 27일 캔들이 제일 두꺼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5월 27일에 시가했던 2,700원 오늘이 고비예요. 네. 오늘이 지금 2,700원이거든요.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은 얘는 앞으로 더 떨어지는데 만약에 오늘 여기 딱 걸쳐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긴 할 건데 반등이 나와봐야 여기에요. 반등이 나와봐야 여기에요. 3,000원이에요. 대신에 이 3,000원을 넘어가면은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은 그 캔들의 두께가 그 저항이 크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저항이 거의 없어요. 4,800원까지 저항받을 게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3,000원만 넘어가면은 4,80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3,000원만 넘어가면은 60%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만은 네.
지금은 살 수가 없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또 뚫어버리고 새로운 캔들을 만들어버리면은 제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2,700원에서 반등이 나오고 3,000원을 뚫는다 그러면은 매수가 가능하지만은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2,700원을 손절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3,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3,000원을 매수가로 해서 4,800원을 목표가로 그때 매수하셔야지 네. 지금은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지금 들어가봤자 10%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피해서 이렇게 위험한 구간을 피해서 좀 안전하고 저항이 없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네. 좋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오스템이 종목은 보유하신 분들 손절가는 2,7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반등 시 3,000원을 보시고 들어가시면 4,800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목표가 4,800원까지는 좀 보실 수 있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역시 접근 금지하시라고 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스템 종목 분석해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분석해 볼게요. 마지막 종목 뭐죠? 오늘은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네. 네, 이 이게 종목 한번 볼게요. 제가 왜 트에 강조했냐면은 네. 이게 오리엔탈 전공도 있고 오리엔트 전공도 있어가지고 네, 이름 비슷한 종목이 굉장히 네. 많죠, 사실. 네. 오리엔트 전공인데 오리엔트 전공 볼게요. 이 종목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요. 일단 오늘 1.4%밖에 안 빠지고 있네요. 네. 저희가 하락률 언제부터 1.4%밖에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나요? 정말 오늘만 속이 그랬으면 상하네요.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기업 분석으로 보면은 네. 오리엔트 전공 이 회사도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고 네. 변속기 관련된 건 만들고 매출의 65%는 자동차 사업에서 나오고 네. 30% 정도는 전기 변환 장치 제조 이런 데서 나오는 회사고요. 네. 재무제표를 바로 넘어가면은 볼게요. 이제 손익계산서에 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네요. 흑자 왔다 갔다 하고 단기 손익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고 이제 부채를 좀 넘어가 보면은 유동자산에서 재고를 빼면은 430억. 그 다음에 부채가 400억이기 때문에 네. 한 20% 정도는 오버되어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희망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현금으로 봤더니 작년에 적자를 봤어요. 그렇네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 안 좋았던 회사는 아니지만은 최근 들어 갑자기 최근 2, 3년 안에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한 회사예요. 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는 그 오너에 좀 달렸겠지만은 한번 차트로 그 마음을 한번 볼 건데 네. 일단 여기 보시면 두꺼운 캔들 앞에 좀 있어요. 이때 보시면은 뉴스가 있어요. 5월 8일날 정확하게 뉴스가 있습니다. 네. 오리엔트 전공에서 그램핀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상한가 그렇네요. 그다음 3일 연속 상한가를 삼연상, 갔다가 네. 꼬리를 달았어요. 꼬리 달고 그 다음에 거의 하한가 네. 거의 하한가 왔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서 그래핀이 몇 말입니까? 꿈의 신소재 그래핀. 네. 정말 꿈만 꿨지 꿈의 신소재는 아닌 거. 이 종목이 왜 그래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을까요? 이거는 오피셜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제피셜에 의하면 아마 이 종목도 순장난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장난질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갑자기 망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쵸. 2, 3년 동안 갑자기 망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충 갖고 놀다가 정리가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종목. 이 회사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상장 폐지 당한 종목 중에서 영업이 잘 나왔다가 갑자기 좀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사업을 포기를 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세력들이 장난을 좀 치다가 완전히 죽여버리고 문 닫아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리엔트 전공도 한 가지 그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일단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안 사셔야 돼요. 네, 안 그렇죠. 사시면 되시고 이게 아까 그 오스텝이랑 비슷해요. 그래핀이란 뉴스로 이렇게 띄워두고 여기서 이미 수익 실현 다 했어요. 여기 네. 3연상이면은 1.3에 3 곱하면 1.69 거기서 또 30% 곱하면은 2배가 넘는데 그렇죠. 이 2배의 수익률 내버리고 빼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빨리상 다 빠졌고 네.
그나마 여기서 또 양봉을 나오니까 다시 가는 거 아니냐 기대했지만은 또 죽어버려요.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뚱뚱한 음봉이 나오면은 여기 시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접근 금지거든요. 네. 근데 아까 오스템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러면은 오스템은 아까 그 4,800원 말고는 저항이 없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여기 말고 저항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위에 저항도 많고 뭣도 네. 많고 거래도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때 여기 잠깐 급등했다가도 바로 꼬리 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절대 금지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안 갖고 계신 분 좀 사실 수 있을 만한 거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잘 잡은 걸 수도 있는 게 네. 오늘 살 종목이 없죠. 예. 네. 오늘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예,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기술적 분석으로 한 번 더 그 체킨스 오실레이터를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네. 지금 121선에 간신히 걸쳐 있어요. 121선에 네. 간신히 걸쳐 있는 상황이고 121선 위에 있으면은 이 밑에 오실레이터가 우상향 해주면은 주가가 반등이 한다 그렇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21선 위에 있고 121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우상향이 약하게나마 네. 약하게나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오실레이터가 한 여기 정도까지만 올라와 주면은 반등이 한 그래도 여기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600원 초반 조금 낮춰서 저항이 1차적으로 저항이 있을 만한 구간이 550원이기 때문에 네. 550원에서 600원 사이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조금 있으니 손절가는 121선인 480원 정도가 좋을 것 같고 목표가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반등시 매도할 가격은 네. 한 550원에서 600원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대체적으로 별로 재무적으로 좋지 않은 회사들 위주로 좀 갖고 왔는데 네. 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접근 금지. 못 보셨던 걸로 해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음에서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덧붙여서 시장이 아까보다 더 빠지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 방송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그렇죠. 코스닥은 비슷한데 코스피가 더 빠지고 있어요. 네네. 그 지수도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수도 한번 볼게요. 한번 보고 넘어가죠. 지수가 일단은 저희 지수가 121선을 못 넘어가요. 121선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약세장이 맞고 이때 간신히 만들었던 지지선을 이번에 다 깨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코스피는 한 2060에서 48 정도까지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렇죠. 여기에 누가 지금 색칠해 놓은 것 같아요, 페인트로. 전혀 이상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반등이 빠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솔직히 바이오랑 반도체, 그 다음에 대북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네. 바이오랑 대북이랑은 이슈로 언제든지 들어올리기 쉽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또 대기업에서 돈 쓴다 그러면 또 금방금방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코스닥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상심이 크실 거예요. 상심이 크실 텐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캔들이 네. 굉장히 흐름이 부자연스러워서 당장 오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반등이라도 내일이라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갖고 계신 분들 굳이 오늘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매수하신 분 그러니까 매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네. 오늘은 사지 마시고 내일이나 모레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사시는 게 제일 좋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직은 안 팔아도 돼요. 아직은 안 팔아도 되고 팔려고 하면 솔직히 저번 주에 팔았어야지 솔직히 팔 구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물린 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오늘은 그냥 일본 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일본 욕하시면서 원래 이런 손실 볼 때 누구 욕할 사람 하나 필요해요. 옆에 일본 사람 하나 있다 빠지라고 생각하고 하죠.
네. 욕바지 하나 세워두고 일본 욕하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코스닥은 반등이 나올 것 같지만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반등이 빠를 것 같고 네. 코스피는 지금보다 1~2%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인 오리엔트 전공 종목 분석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까지 봐주셨어요. 절대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은 일단 시장 접근 절대 금지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상현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분석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시장에 신경 써야 할 이슈들이 정말 점점 더 늘어가고 많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신없는 한 주 보내실 것 같은데요.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대응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